개장한 지 30분 동안에도 오락가락합니다. 워낙에 어제 큰 변동성을 보여줘서 오늘도 안심할 수는 없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지 키워드로 정리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어제 아침에 투매 흐름 나온 다음부터 일단 시장 빠르게 급반등하면서 쇼커버등 들어오면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지금 2차 전지 좀 약세죠. 포스코 퓨처의 목표주가 좀 내려가면서 2차 전지 섹터와 포스코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삼성 하이닉스 이런 쪽과 또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앤 포스코 홀딩스는 좀 약간 역외관계로 움직이는 경향이 상당히 큰데요. 일단 2차 전지 빠지는 틈을 타서 지금 반도체 섹터 강한 흐름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주들 전반적인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LG전자 최근에 기관 매수세 계속 들어오면서 외국인과 함께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LG그룹주들 이어지니까 눈여겨서 봐주시고요. 앞으로 기대감 계속 좀 살리는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LG전자 흐름 좀 봐주시면 좋겠고, 삼성전기도 반등에 동참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전기 쪽, 전력기기 쪽도 강한 흐름 보실 수가 있겠죠. 건설기계 등에서 재건 관련 이슈라고도 볼 수 있겠고, 실적주라고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조선주들도 강세 보여주고 있고, 오늘 모처럼 화학주들도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대한유화 급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 중국 관련 소비주들,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재건 수요 다 맞물려 있는 섹터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오늘 음식료 섹터주들도 좀 반등입니다. 소비주로 엮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음식료 섹터하고 화장품 섹터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중국 관련 소비주들도 일정 부분 좀 반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화장품 sek터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비중국향들이 많이 올랐다면 오늘은 망가졌던 LG생건이라든지 아모레 같은 이런 대형주단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 특징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좀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다른 쪽들 조금 매도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체적으로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소부장 섹터주들이 좀 약한 흐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키워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반도체 강세 지속됩니다. 특히나 HBM이라든지 이쪽 최근 들어서 주목받는 것과 관련된 소부장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2차 전지가 약세를 대표적으로 기록하면서 대조를 이룹니다. 이런 현상은 장기적으로 이어질지 대응 전략도 알려주세요. 네, 일단 금리가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 지금 최근 몇 년간 강세를 누려왔던 2차 전지 섹터주들 서서히 좀 실적에 대한 기대치 보다 좀 센티멘탈 좀 약해지는 모습 속에서 반도체 쪽으로 시장의 큰 흐름이 좀 이동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바닥지고 조금씩 좋아질 수 있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섹터고, 2차 전지 섹터는 기대감이 주가에 많이 반영된 상태 속에서 최근에 또 이제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시장이 좀 불편해하는 섹터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어지는 전쟁과 각종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가 좀 줄어들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서서히 반응이 나오고 있고, 특히 미국 시장에서 아시겠지만 MS 같은 경우도 실적 상당히 좀 잘 나오는 모습이죠. 반도체 지수도 많이 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반도체 섹터주들이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계속 이 시간 통해서 말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한두 달 전부터 계속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보신다라면 반도체는 딱 섹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동안 D램이라든지 낸드 쪽들은 되게 움직임이 없었었고, 하이닉스향, 고사양 관련된 HBM 관련주들이라든지 삼성전자, 구공정 관련주들 이런 쪽들에서 이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어닐링, 이제 구멍 뚫는 거, 기판끼리 접합해서 구멍 뚫는 어닐링, 그다음에 기판끼리 붙여주는 본딩, 이쪽들 되겠고, 그다음에 기판 쪽들 되겠습니다. 이게 3대 대장입니다. 반도체 섹터에서는 이쪽 섹터 내에 있는 주요 종목들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HPSP, 이오테크닉스 요거 두 개가 최근에 좀 어닐링에서 더 강하고, 특히 HPSP가 상당히 강한 모습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본딩 쪽에서는 이제 STI, 그 다음에 프로텍, 레이저셀 이런 쪽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전통적으로 이제 한미반도체라든지 하나머티리얼즈 이쪽이 좀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후공정, HBM 쪽들 다 합쳐서. 그리고 삼성전자 향으로 본다라면은 일단 지금 약간 후공정 섹터들 중에서 삼성전자 계열 중에서 그동안 못 움직였던 이제 가온 칩스라든지 에드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코아시아 요런 쪽들하고 두산 테스나 요런 쪽들이 최근에 조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챙겨서 보시고, 그다음에 뭐 지금 보시면 EUV 공정 이쪽도 올해보다 내년에 조금 좋아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SNS텍 요거 상당히 좀 못 올랐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좀 흐름 한번 보실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웨이퍼 이송 장비 쪽 이쪽 테크윙 같은 경우도 흐름이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주들은 덜 오른 종목 찾기 계속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동안 못 올랐던 D램이나 낸드 쪽에서도 계속 조금 눈치를 좀 살펴봐야 되겠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디스플레이 쪽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IT 휴대폰 섹터 이런 쪽들도 흐름이 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IT 전반에 대한 관심, 특히 이제 LG전자나 삼성전기 같은 IT 대형주들의 흐름도 한번 챙겨서 같이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2차 전지는 지금 뭐 증권사에서 목표가 하향 조정 레포트 나왔고, 그런데 또 한켠에서는 빠진 만큼 빠진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고, 여기에서 스탠스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제가 2차 전지는 계속 좀 뭐랄까요, 스탠스를 계속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그동안 좀 많이 들여왔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치가 주가에 많이 반영된 상태였었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메이저 미국에 있는 자동차 업체들도 뭐 파업도 하고 뭐 그러긴 하지만, 뭐 픽업 트럭 같은 경우, 전기차 같은 경우 자꾸 이제 이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뒤로 이연이 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뭐 보조금도 그동안 많이 뿌리면서 한 방에 확 크긴 했습니다만은 그 뒤로는 이제 보조금이 또 완만해지는 상황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유가 올라가고 전기료 올라가다 보니까 부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뭐 유럽 쪽에서도 이제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이 좀 심화될 가능성이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 바이든의 좀 레임덕 현상이 좀 나타나면서 친환경이라든지 전기차 이런 쪽들이 조금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라든지 회사가 좋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시장의 관심이 다른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삼성전자가 뭐 회사가 안 좋고 실적이 안 좋아서 그동안 못 갔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2차 전지 섹터 대형주들, 뭐 양극재나 셀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제 묵직해지면서 지수가 빠지면 올라올 때 좀 도움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만 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적으로 2차 전지 섹터주들은 다른 섹터가 죽어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섹터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 다른 섹터주들이 싸 보이고 이쪽으로 시선이 이동하다 보니 그동안 많이 오르고 시세냈던 2차 전지들이 최근에 많이 빠져서 싸 보이긴 하지만 공격적으로 사기엔 다른 게 더 싸 보인다. 이런 쪽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2차 전지 섹터가 나쁘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물론 살 수는 있고요. 매수할 수 있는 충분한 가격적인 부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뭐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뭐 폴딩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격적인 부분은 싸다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예전처럼 막 급등하면서 시장을 리딩하는 섹터로 부각되기에는 시장에 에너지가 많이 부족하고 그 에너지 쪽으로 다른 쪽으로 많이 분산되어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또 실적도 나왔습니다. 현재 주가가 별로 좋지는 못한 양상인데요. 영업이익 보자면은 7,312억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40% 중간은 수치로 발표가 된 거고요. 예상치보다 잘 나왔네요. 지금 예상치 확인하고 있는데 6,751억인데 예상치보다 20% 정도 잘 나왔습니다. 근데 주가 반응이 영 시원찮네요. 현재 3.57% 하락하면서 주가 장중 저점 기록하고 있고 43만 2,50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 전에 발표가 된 거니까 그 이후에 시장 반응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죠. 오늘 두 번째 키워드는 묵직한 산업군입니다. 방산, 화학, 조선, 동반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분석해 주시죠. 네, 뭐 방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말씀 주셨지만 지난번에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 예상 실적 나오면서 급등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방산 쪽 강한 건 아시다시피 이제 윤 대통령 이제 사우디, 카타르 이쪽에서 가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방산 섹터 나오는 부분이 되겠고, 누가 봐도 방송 섹터는 지금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만은 수주에 대한 기대감 커지면서 다시 강세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화학이라든지 조선 이런 경기 민감 섹터 같은 경우도 중국이 최근에 서서히 조금 뭐 부양책을 쓰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살짝 올라가는 뉴스들이 어제 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반응이 오겠고, 또 26일 날 왕이 부장이 미국 방문합니다. 이렇게 되면 또 미국과의 관계 개선 조금 기대감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동안 좀 억눌렸던 쪽에서 조금 회복 시도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뭐 중국 경기 부진 때문에 무역
전쟁 이후로 계속 힘들어졌었던 섹터주들이죠. 이게 뭐 화학 같은 경우가 되겠고 조선 같은 경우도 실적은 괜찮은데 뭐 최근에 조정 많이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화학, 조선 뭐 이런 쪽들이라든지 아까 수주 이슈 기대감, 뭐 협업 이슈 기대감이 있는 방산 섹터라든지 최근에 보시면은 뭐 약간 제공 관련 섹터주들 뭐 오늘은 아침에 오르다 지금 밀리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기계 섹터, 뭐 그다음에 전력기기 섹터 이런 쪽들도 조금씩 기대감을 갖고 볼 수 있는 순간이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화학주들 좀 반등하는 부분들은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이 좀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이쪽은 기대치가 1도 없는 섹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빠질 데도 없는 섹터라고 봐주시면 좋겠죠. 지금 시장에 약간 뉘앙스가 기대감 하나도 없는 섹터. 진짜 완전 바닥 뭐 이런 섹터 쪽들로 약간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마트도 좀 그런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주들 보신다라면은 최근에 또 국내로 뭐 이제 유입이 많이 될 줄 알았는데 많이 안 됐다. 뭐 이러면서 조금 조정받았던 개인적으로는 면세점이나 카지노 섹터주들도 지금 최바닥으로 생각하면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주들 그다음에 중국의 경기 부양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이런 쪽들 위주로 기술적 반등이 지금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뭐 추세적으로 계속 회복 여부는 좀 더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추세가 지금 우하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과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방산 같은 경우도 좀 에너지 소진이 꽤 됐었다가 최근에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섹터지 않습니까? 그다시피 오히려 방산 섹터주들의 좀 추세를 좀 단기적으로 좀 주목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화학주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너무 바닥이라서 정말 지칠 대로 지쳐있는 섹터다라는 점에서 가격 메리트를 좀 보시는 중장기 전략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안 봤던 섹터도 두루두루 좀 봐야 되나 봅니다. 기대감이 1도 없는 섹터 이렇게 오늘장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기대를 했고 또 여기에 화답하는 섹터도 있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실제로 나온 실적도 좋은 경우 많았었죠. 50주 신고가 리스트에 심심치 않게 화장품주 보게 되고 음식료 쪽으로도 직간접적으로 뭐 곡물가라든지 이런 상품 시장에 연동되는 쪽도 있고 최근에 럼피스킨 대안으로 부각되는 쪽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의류 관련해서도 어제 후실적 내놓은 기업이 상한가를 나타내면서 의류 쪽으로도 몇몇 종목군 눈에 띄더라고요. 소비주 주가 꽤 괜찮은 종목군들이 몇몇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경기에 대한 부담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결국은 좀 소비주들을 억누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은 괜찮다. 뭐 이런 뉘앙스죠, 지금.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 올 초반에도 기대감이 정말 1도 없었고 이쪽 섹터는 정말 소멸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관심이 없었지만 지금 결국은 어떻습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주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실적이 되겠고 그다음에 실장이 얼마나 기대하는지가 관건입니다. 기대감이 없다가 좋아지면 좋아지는 거고 기대감이 컸는데 좋아도 기대감에 못 미치면 안 좋은 겁니다. 시장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일단 지금 중국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미국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화장품 OEM 관련주도 더없이 좋은 흐름이죠. 한국 콜마라든지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코스맥스 이런 쪽들 기반으로 해서 계속 강세 이어지고 중소형 화장품 섹터주들도 지금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은 아모레퍼시픽이랑 LG생활건강도 합류를 했습니다.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쪽도 기대감이 없는 섹터인데 지금 중국 관련해서도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오고 최근에 아모레퍼시픽 치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LG생활건강도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이죠. 맨날 뉴스에서 LG생활건강 안 좋게 나오는 뉴스만 계속 봤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주가가 바닥에 있다라는 측면에서 가격적 메리트가 보여지고 있고요. 음식료 섹터주들도 올해보다는 좀 내년에 대한 기대치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소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바닥이다라는 생각으로 시장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하이트 진로가 좀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롯데 칠성, 뭐 오리온 다 흐름이 좀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롯데 칠성 같은 경우도 최근에 추세가 좋아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CJ 제일제당도 지금 바닥에서 기고 있지만 뭐 내년에 좀 좋아진다라는 리포트들도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료 섹터 지금 오늘 대상도 추세가 좋습니다. 음식료 섹터 중에서는 보니까 롯데 칠성이랑 대상이 비슷하게 좋은 흐름이 이어가네요. 뭐 어떤 면에서 본다면 역시 이쪽도 중국 관련해서도 좀 보실 수가 있는 섹터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음식료 섹터주들도. 그래서 전반적인 소비 섹터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의류 섹터 며칠 전에 한번 짚어드렸죠. 뭐 한세실험, 영업무역 다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의류 섹터 주들도 뭐 올겨울이 좀 되게 춥다고 그랬던 것 같긴 한데 뭐 한 번씩은 좀 반영이 될 수 있겠고 뭐 중국 관련 좀 기대감도 생각해보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주들도 이제 거의 바닥에서 참 탈피하는 기업들과 그다음에 실적이 좋아서 계속 잘 가는 기업들 이게 두 분류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소비 관련주들도 시장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반영을 상당히 강하게 했던 만큼 좀 바닥선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마트가 요새 계속 좀 좋은 레포트가 나오는 게 이쪽도 기대감이 없는 섹터 그러다 보니까 좀 이 리포트가 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실적 발표하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이마트도 정말 누가 요새 가전산이 이럴 정도였었는데 실적 잘 나왔죠. 구조조정이 많이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많이 빠진 유통 소비주들 중에서 구조조정 많이 끝난 기업들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롯데쇼핑도 바닥권 좀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현대백화점도 지난번에 기대치에 많이 올랐다 지금 조정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호텔신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중국 관련주와 소비주든 좀 일맥상통한 면이 좀 있습니다만은 역시 좀 실적 바닥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주가 반등을 하게 하는 최근에 좀 폭락이 한 번 더 이어졌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를 보는 흐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좀 변동성이 큽니다. 2차전지 변동성 많이 커지고 있고요. 반도체 쪽으로의 쏠림 현상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또 시장 빠지면 또 마냥 다 갈 수는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좋은 종목들은 빠지면 저가에서 좀 접근하시는 용기 며칠 전에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좀 분할 매수해가는 전략으로 실적이 좋아질 기업들 잘 선별해서 투자하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